예, 아침 햇살 장길섭입니다. 요즘은 선 보는 게 그 장소에서 카페나 호텔, 커피숍 이런 등등에서 보잖아요. 근데 한참 전에는 그 집을 사는 집을 가서 보는 게 선이었어요. 이 집도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이 딸이 이야기를 안 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인 거예요.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 그때 이제 마음이 다쳤어요. 엄마 아빠가 다 이 집으로 시집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는 길에 반대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 그 집 가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 시집 못 보낸다. 그러니까 이 딸이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보다 난 더 잘해줘. 그래서 결혼을 강요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래요. 아들이 퇴근을 하고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제 옷을 벗어서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그 옷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들은 가방을 또 주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 부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주는 거야. 그럼 자기 아들이 엄마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쪼가쪼가쪼가쪼가. 그래서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해서 자기는 밥 차려놓고 밥 먹으러 가니까 둘이 나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기는 그게 끼어들 겨를이 없고 자기는 이미 마음이 다쳤고 너무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더 놀란 건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약하다. 그래서 밤에 그 관계하는 일, 부부 관계하는 일을 자주 하면 안 된다. 꼭 아기 날 때 그때만 필요할 때만 해라. 왜? 우리 집안은 네 시아버지도 약해서 일찍 죽었다.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이다. 그것까지 관여를 해서 깜짝 놀란 거죠. 엄마의 아들로 큰 사람은 그 엄마를 떠나서 또 다른 여자, 자기에게 아내에게 오기가 어렵고요. 또 엄마도 내보내지 않아요. 부모를 떠나,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근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또 이분은 뭐 홀시어머니는 아닌데 자기 남편을 영리하다고 해서 극진히 자기 시어머니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한 집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외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옷차림을 하고 딱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왔더니 딱 자기 며느리 옷차림을 보더니 그 놀래는 기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애들의 눈 육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느끼는데 나 옷 다시 입고 나올게 하면서 들어가더니 아주 화려한 옷으로 그러니까 자기보다 며느리보다 훨씬 화려한 옷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아닌 같은 여자구나.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멀어, 이렇게 무섭고 서먹서먹하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퇴근할 때쯤 되면 자기 남편이 퇴근할 때 아들이 그럼 자기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는 바깥에 나가서 기다린다. 바깥에 나가서 기다린다. 그래서 가방 들고 위에 옷 받고 엄마의 아들로 큰 사람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내한테 못 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깨어야 돼요. 깨어나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깨어나서 부모는 부모대로 깨어나서 자기 며느리한테 보내야 되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깨어나서 어머니가 아닌 아내한테 오야죠. 반대로 아빠의 딸로
큰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했죠. 결혼을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나하고 같이 살자. 말로 결혼하냐. 근데 직장에서 만난 멋있는 정말 매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 3년 차가 됐는데 아기를 안 낳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이 남편이 밤에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싫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면 밀쳐냅니다. 그 밀쳐내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는 얼마나 힘이 세냐면 밀면 이렇게 탁 밀면 자기가 벽 쪽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부싸움을 하면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지 이 남편은 크거든요. 근데 꼼짝을 못해요. 정말 독하다는 거예요. 보통 아빠의 딸로 큰 여자들은 굉장히 독하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렸을 때 아빠는 의도적으로 딸을 엄마한테 보내야 돼요. 딸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흉보거든요. 네 엄마 이렇다, 네 엄마 이렇다. 그래서 아빠와 딸이 밀착이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 딸이 남편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아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보내야 돼요. 엄마의 딸로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 자랑해주고 엄마하고 상의해라. 그래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무릎에도 앉히면 안 돼요. 또 어떤 집은 막 텔레비 볼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딸을 안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 아이가 나중에 남편을 맞이하는데 큰 고통이 됩니다. 이것은 내 딸이기도 하지만 딸 이상 한 여자예요. 자, 엄마들은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키우셔야 돼요. 보통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흉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남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엄마의 아들이 아닌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줘야 돼요. 아버지한테 상의해라. 그건 아버지하고 같이 가거라. 엄마가 가지 말고 옷 살 때도 아빠하고 같이 사봐. 이렇게 해서 아빠의 아들로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아내를 맞이하는데 엄마가 끼어드는 폭이 적으니까 쉽죠. 또 자유롭죠. 폭도 넓고 엄마의 아들이 아닌 아빠의 아들로, 아빠의 딸이 아닌 엄마의 딸로. 자, 우리가 깨어서 일찍이 그렇게 키우고 결혼했다고 하면 그렇게 보내는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우리 됐으면 합니다. 가족은 신비롭고 가족은 선물입니다. 개인이 사는 것 같지만 평생 내 안에는 가족이 함께 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